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기관지염에 대해서입니다. 제목에도 있듯이 이제 기관지염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대부분 이제 항생제를 많이 처방을 받는데요. 제목에도 있듯이 항생제는 도움이 되진 않고요. 오히려 기침을 통해서 가래를 배출하는 게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저희 환자가 이렇게 저에게 보내준 이제 카톡 이렇게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인데, 거기서도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이 보면 이제 저희 환자가 아이가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기관지염이라고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이렇게 받았다고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도 답을 한 게 기관지염이면 항생제는 안 먹어도 된다고 그에 대해서 답을 드렸었고, 그 관련된 이제 뉴스도 링크로 보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지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기관지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증상으로서는 이제 기침이죠. 계속 콜록콜록 참을 수 없는 기침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기관지에 염증이 있으니까 그 기관지에 이렇게 가래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가래가 더 많이 생기니까 또 이제 기침을 또 더 자주 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기침을 자주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 쪽에 뭔가 통증처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지염의 주 증상은 기침, 가래, 그리고 흉통은 동반될 수도 있고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조금 잘못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래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가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콧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성인 남성들이 주로 보면 이렇게 가래를 뱉는다고 하면 콧물이 이렇게 목 들이마셔서 춤처럼 뱉어내죠. 이건 정확하게는 가래가 아니라 콧물들입니다. 거기 있는 사진, 후비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비루, 콧물이 이제 목 뒤로 넘어가는데, 저기도 보면 누런 콧물들이 넘어가고 있죠. 다 이제 넘어가니까 들이마셔서 뱉어내고. 그래서 저거는 엄밀하게 가래는 아니고요. 가래는 이렇게 들이마신다고 해서 폐기관지에 있는 가래가 올라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기침이든 감기에 걸렸었을 때 본인도 모르게 뭔가 기침하다가 이렇게 노란 알갱이처럼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가래인 거지, 이렇게 들이마셔서 뱉어내는 거는 가래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제 콧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죠. 기관지염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안 된다. 왜? 거기도 적혀져 있듯이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NG, 도움이 되진 않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영어로 된 내용들이 CDC,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국내 뉴스에서도 자주 소개되는 미국 이제 정부기관인데요. 질병예방본부라는 2017년이니까 지금부터 3년 전에 이렇게 SNS 상에 올린 내용입니다. 왜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항생제 내성균이 꽤 심각한 문제이고, 항생제 내성균 예방을 위해서 항생제 오남용을 덜하기 위한 항생제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알리는 내용인데요. 질환별로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는 오늘 볼 내용은 이제 기관지염, 영어로 얘기하면 브론카이티스, 그 내용이 이렇게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서도 항생제가 필요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홍창희 소아과학이라는 소아과 교과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급성 기관지염 치료 부분인데요. 그럼 제가 한번 그 부분을 보면, 대증요법 외에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자연히 회복된다. 똑같습니다. 왜?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약은 없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낫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대증요법이라고 하면, 아까도 앞에서 기관지염 때문에 기침이 너무 심하다든지, 그로 인해서 통증이 있을 정도라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는 대증 치료를 한다는 거고요. 이제 객단 배출, 객단 이제 가래인데요.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체류 변동과 같은 호흡 물리요법과 수분 공급, 그러니까 물을 수시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는 체류 변동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누워 있다가 또 앉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었을 때 등 쪽을 이렇게 손으로 톡톡 두드려 준다든지, 이와 같은 게 이제 폐기관지에 있는 가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배출하기 위한 체류 변동 같은 호흡 물리요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흰광펜으로 쳐져 있는 게 이제 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진해제 이제 기침약이죠. 기침약은 흉통, 그러니까 너무 어쨌든 기침이 심해서 흉통을 동반할 정도이거나 수면을 방해할 정도의 심한 기침에는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 그 부작용으로서, 그러니까 기침약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서 기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이제 기관지를 살짝 마취시켜서 기침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래, 그 오른쪽에 있는 기관지 모식도에 보면 그 빨간색 원안에 이렇게 노랗게 있는 게 가래인데요. 저게 당연히 배출하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건데, 기침이 억제가 되면 그 가래들이 잘 배출이 되진 않겠죠. 그럼 당연히 계속
가래들이 쌓이게 되고, 오히려 그러면 이제 더 찐득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2차 세균 감염, 뭐 심한 거는 이제 폐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2차 세균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지염 걸렸던, 아니면 이제 감기로 인해서 기침하는 아이들 진료를 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염려하는 거는 이게 폐렴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약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 폐렴을 예방해주는 기관지약도 없고요. 마찬가지 항생제도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네. 그 항생제도 보면 그게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기관지염에 걸렸었을 때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기관지염이 빨리 낫는다든지, 그러니까 병의 경과를 줄인다든지, 합병증 예방, 결국 이제 폐렴이 되겠죠.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데도 뭐 폐렴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폐렴 진행을 막기 위해서 항생제 먹는다. 아니면 뭐 기침 때문에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것은 기침이 아니라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원체들인 거지, 단지 기침 행위를 억제한다고 해서 그게 바이러스나 세균의 활동성까지 억제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면 똑같은 얘기지만 가래가 배출이 안 되면 더 오히려 기관지에 있는 뭐 바이러스나 세균 증식을 도우면서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침약을 계속 먹는다든지 항생제를 먹는 것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잘못된 행위니까, 언제 먹냐고 하면 거기도 적혀져 있듯이 뭐 기침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가 좀 너무 심할 때, 그럴 때 좀 짧게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도 마찬가지 도움이 안 된다고 짧게만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항히스타민제는 저희 유튜브 방송에 몇몇 번 소개되었듯이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점막을 그러니까 말리는 거죠. 분비물들을 말려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성모 운동이 방해가 되는데요. 그럼 마찬가지 그로 인해서 2차 세균 감염이 됩니다. 그 아래에 있는 성모 운동을 간략하게 설명한 그림이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저기가 기관지 점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위에 있는 게 가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래 배출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기침을 통해서, 또 하나는 이렇게 기관지에 있는 성모 운동, 점막에 있는 성모 운동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성모라는 게 이렇게 점막 표면의 미세한 털들입니다. 이게 빗질하듯이 이렇게 계속 쓸어서 밖으로 배출시키는 건데요. 이 부분이 당연히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똑같이 가래가 더 많이 진하게 농축되고 하면서 병을 키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관지염 때문에 병원 진료 보고 처방받는 기침약,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뭐 항생제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뭐 기관지염 치료라든지 뭐 합병증 예방이라든지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정말 이 약들로 인해서, 특히 뭐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약들로 인해서 폐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서.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해서 가래를 배출을 하는 게 유익하다는 미국 소아과 학회 책 내용도 있습니다. 그 아래 방송화면 캡처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출연했었던 방송에서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방송 그 내용을 그대로 몇 년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제 기침을 해서 가래를 뱉는 것이 폐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유익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해 주는 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약들로, 그러니까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가 됐든 기침약이 진해제가 됐든 그 약의 부작용으로 폐렴이 생길 수는 있고요. 그러면 약이 아닌 폐렴을 그나마 예방해 줄 수 있는 행위로서는 오히려 폐기관지에 있는 가래를 기침을 통해서 뱉는 거라든지, 그 폐기관지에 있는 가래가 이렇게 점막의 선모 운동을 통해서 잘 배출되게끔, 그러니까 물을 수시로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폐렴을 조금이라도 뭐 예방할 수 있는데 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위이지만, 진해제, 항히스타민제는 폐렴 예방이 아니라 오히려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을 기침을 집지키는 게 가래는 도둑, 이건 의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무슨 얘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기관지염이든 뭐 감기가 심해지면서 조금 더 가래가 많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기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걸 잘 모르는, 어쨌든 기침이 단지 많이 한다고 시끄럽다고 해서 기침약을 먹으면 기침이 억제가 된다. 그걸 이제 개에게 약을 먹어서 개를 졸게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가래가 더 많아지니까, 그 말은 곧 뭐 도둑, 어쨌든 내 몸에 건강에 해로운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의학 교과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관지염에 걸리면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기침을 콜록콜록 하다가 거기에 뭐 노랑이라든지 녹색 가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 노응이 있으니까 항생제 먹어야 한다고 또 먹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전혀 항생제는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 영어로 되는 원문이 뭐 계속 보고 있는 미국 소아과 학회책 내용인데요. 거기서도 이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노랑 또는 녹색 가래는 이제 바이러스 기관지염이 낫는 가래정 중에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왜 노랑이든 녹색 가래가 생기냐고 하면 어쨌든 기관지염에 걸려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도 전반이 손상이 되겠죠. 그 손상된 걸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노랑이는 녹색 가래가 생기는 거지, 단지 녹색이나 노랑이라고 해서 이게 세균 감염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균은 보통의 건강한 아이에게서 기관지염을 일으키지 않는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든 녹색 가래가 나와도 기관지염 때문에 이런 노란 녹색 가래 때문에 항생제를 먹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만 4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함부로 기침약 사용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 소아과 학회라든지 FDA, 그러니까 미국 식약청이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영어로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만 4세 이하 아이에게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침약, 감기약 사용도 추천하지 않는다는 게, 이거는 미국 소아과 학회 FDA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럼 언제 when to use, 그 아래 영어로 있는 부분 쓰라고 되어 있냐고 하면 그것도 만 4세 이상의 아이에게서 저기도 나있죠. sleep, 그러니까 수면을 방해한다든지 스쿨, 그러니까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수면이나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줄 정도로 severe cough, 아주 심한 기침에만 only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2017년도 뉴스의 캡처 화면입니다. 이미 2017년도에서 이렇게 뉴스에서도 급성기관지염에 항생제가 소용이 없다고 소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물론 저 뉴스에서도 보면 우리나라는 기관지염에 항생제가 필요도 없지만 과반수 이상의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다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부분은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개들이 잘 걸리는 급성기관지염에 항생제 처방이 지나치게 잦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내성장 기능만큼 남용을 해야 합니다. 시아입니다. 네, 어차피 저 방송은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유튜브에 제목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얘기해서 급성기관지염에는 항생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반복하지만 감기, 급성중용증, 급성기관지염 다 원인 자체가 대부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는 도움이 되진 않고요. 그러면 그 외 다른 약들, 이제 기침약, 아무래도 이제 기침을 많이 하게 되니까 기침약을 처방받게 되는데, 이 약도 오히려 심하지 않은 기침에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그 부작용으로 훨씬 더 심한 진짜 폐렴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기침약을 언제 먹어야 되느냐고 하면, 내가 기침 때문에 수면을 방해할 정도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학교 또 성인들 중에서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침 때문에 방해가 줄 정도로 심하다든지, 아니면 당연히 기침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가슴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기침이 아주 심해서 수면이나 생활에 방해를 줄 정도로 심할 때 짧게 복용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더 미지근한 물, 수분 공급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항히스타민제는 전혀 이렇게 기침을 억제하는 약도 아니고 오히려 폐기관지에 있는 점막 배출량, 그러니까 가래 배출을 막으면서 더 병을 키우니까 항히스타민제 복용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뉴스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하게 되면 항생제 내성균, 진짜 꼭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에 약 효과가 발휘 안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최악의 경우는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한다든지, 염증성 장질환을 생기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건강상 심각한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급성기관지염에 항생제 처방 복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본인이든 아니면 자녀든 주변 분들 중에서 기침이다, 기관지염이다, 폐렴으로 자주 고생을 하고, 고생한다 그 말은 결국 그럴 때마다 계속 병원 다니면서 이제 앞에서도 얘기 드렸었던 기침약, 항생제,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들을 아무래도 자주 복용하게 되는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의원 진료를 통해서 항생제나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오남용을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내용들은 저희 블로그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소개한 내용들이니까요. 혹시나 방송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그 설명 부분에 있는 블로그 그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